안녕하세요. 1단원 스스로 마무리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45, 46, 47페이지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4번 풀겠습니다. 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네요. n제곱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보는 수열인 것 같습니다. 규칙성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n에다가 1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1제곱.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분자가 얼마가 돼? 0이 돼버립니다. 첫 번째 항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방금 n에다가 1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었어요. n에다가 홀수를 집어넣으면 죄다 0이 되겠구나. 아하, 이 급수의 홀수 번째 항들은 죄다 0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짝수 번째 항들이겠구나. n에다가 2, 4, 6, 8 이런 거 집어넣었을 때 값을 찾아내면 되겠다. 그래서 저 준식이 급수의 합은요. n에다 2 집어넣습니다. 자, 3분의 2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돼서 3분의 2가 될 거야. 괄호 안이. 그리고 바깥에는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4 집어넣을게요. 괄호 안이 똑같이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수 부분이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6 집어넣으면 지수 부분만 6으로 바뀌고 3분의 2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하, 그렇구나. 얘는 등비급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공비 보세요. 곱하기 얼마씩 해 나가고 있습니까? 3분의 2의 제곱씩 해 나가네요.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1-9분의 4가 되겠고요. 자, 첫 번째 항 9분의 4입니다. 그러면 9분의 9분의 4니까 9 약분돼서 5분의 4.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15번입니다.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 요 문제 어디서 많이 봤다. 그래요. EBS 남치열 선생님 개념 강의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등비급수 같지만 앞에 x 플러스 4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한다는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반적인 등비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아래 n제곱 같은 경우에 이 녀석이 수렴하려면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즉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제곱 또는 AR의 n-1제곱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이 수렴하려면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더라.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첫 번째 항, 아니 앞에 곱해져 있는 요 수가 얼마면? 0이면 수렴해버리더라. 왜? R이 만약에 100이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점점 100, 만, 100만 이렇게 곱해나가는 어마어마한 녀석이 될 것 같지만 A가 0이 돼버리면 첫 번째 항부터 계속 0인 그러한 상수 수열이 돼버리잖아요. 걔는 분명히 무한히 더해 나가도 계속 0일 테니까 수렴해버릴 겁니다. 아하, 여기 앞에 A라고 하는 녀석이 붙으면 A가 0인 그런 조건이 하나 더 생길 수 있구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5번이 딱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조건 두 가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공비 4분의 x-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x 플러스 4가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게요. 자, 여기 앞에다가 4 곱할게요. 마이너스 4, 4 또는 자, 이거 오른쪽에 있는 방정식 풀면 x가 마이너스 4면 되겠죠. 자, 이거 마저 계산하죠. 1 더합니다. 마이너스 3보다 x가 더 크고 5보다 작다. 또는 x가 마이너스 4면 된다. 그래요. 자, 그걸 만족하는 x의 개수를 쓰라고 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그리고 마이너스 4까지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16번입니다. 등비급수 시그마 R의 n제곱이 수렴할 때 요거 보자마자 우리 바로 써야 되는 것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보기의 급수 중 수렴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래 2n제곱을 무한히 더해 나가면 걔는 수렴할까요? 입니다. 얘도 등비급수죠. 공비가 얼마예요 지금? 아래 제곱이에요. 아래 제곱의 범위만 체크하면 이 기억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체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R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그러면 딱 계산을 해보자. 여기다 제곱을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R이 2분의 1이다. 제곱하면 4분의 1 돼버립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제곱하면 9분의 1이 돼버립니다. 일단은 죄다 양수.
또는 뭐 물론 0이 될 수도 있겠죠. R이 0이 돼버리면 걔는 0이 되겠죠. 근데 0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일단 R의 제곱해버렸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될 거고요. 자, 그 안에 있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수들을 제곱해봤자 1을 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R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네. 그러면 R제곱이라는 녀석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맞는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기억은 수렴합니다. 자, 니은입니다. 마이너스 R의 N제곱을 무한히 더해 나간다. 아하, 그럼 마이너스 R의 범위도 알면 되겠다. 이 급수의 공비는 마이너스 R이니까 그러면 요 첫 번째 조건에다가 마이너스 1을 죄다 곱해줍니다. 자, 얘 왼쪽에 있는 거 1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 마이너스 R 될 거고 음수 곱했으니까 방향이 바뀌네요. 아하, 마이너스 R. 이 녀석의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 절대값이 1보다 작네요. 수렴한다. 니은도 수렴하는 녀석입니다. 자, 2분의 R-1의 범위 한번 구해보죠. R의 범위가 이럴 때 2분의 R-1의 범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1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눠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 세변에다가 1 빼줍니다. 마이너스 2보다 R-1이 더 크고 0보다 작다. 자, 2로 세변 나누죠. 마이너스 1보다 2분의 R-1이 크고 2 나눠봤자 0이니까 이런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R-1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은 것도 맞네. 공비의 절대값의 범위가 1보다 작으니까 디귿도 수렴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7번 풀겠습니다. 어떤 공을 높이가 Hm인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떨어진 높이의 4분의 3만큼 튀어오른다. 여기까지 분석해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m 높이에서 이 공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400m를 떨어지고 난 다음에 땅바닥에 한번 부딪히고 4분의 3만큼이니까 300m만큼 다시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300m만큼 오른 이 공이 다시 300m만큼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부딪히고 나서 300m의 4분의 3만큼이니까 대략 한 225m 정도 튀어오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225m 떨어지고 그것의 4분의 3만큼 튀어오르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겠네요. 그랬을 때, 자, 이 공을 높이 8m인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 공이 상하 운동을 계속한다고 할 때 공이 움직인 거리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게 17번 문제네요. 자, 그러면 8m 높이에서 떨어뜨리니까 처음에는 얼마만큼 공이 움직이겠습니까? 8m만큼 움직이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8m의 4분의 3만큼 튀어오르는 거예요. 4분의 3만큼, 뭐 계산하지 말고 얼마만큼 튀어오른다? 8 곱하기 4분의 3m만큼 튀어오른다. 계산해보면 6m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올라가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6m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8 곱하기 4분의 3m만큼 다시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6m의 4분의 3만큼 다시 튀어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6m라고 하는 것이 8 곱하기 4분의 3이었다고. 그것의 4분의 3m만큼 다시 튀어오르겠죠. 그래요. 그러면 8m만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부터 8 곱하기 4분의 3, 8 곱하기 4분의 3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두 번씩 더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하,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 공이 움직이는 거리를 다 더해보죠. 8 더하기 8 곱하기 4분의 3 몇 번? 두 번.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니까. 자, 그리고 8 곱하기 4분의 3에 또 4분의 3 곱한 거, 즉 8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을 또 몇 번 더해줘야 돼요? 두 번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한히 더해 나가는 게 이 17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 8만 한 번이고 나머지는 죄다 두 번이니까 2로 묶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8 더하기 2 곱하기 2로 묶었어요. 8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8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더하기 요거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8 더하기 2 곱하기 자, 괄호 안에 있는 거 등비급수입니다. 첫 번째가 8 곱하기 4분의 3, 6이고요. 공비가 4분의 3인 1-4분의 3분의 첫째 항이 6이라고 했죠. 이렇게 써줄게요. 이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4분의 1분의 6이니까 곱하면 24가 되겠고요. 2 곱하면 48, 8 더하면 56m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18번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자마자
세 글자 떠오르셔야겠죠? 그렇습니다. 프랙탈입니다. 닮은 도형들이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 프랙탈 문제들은 100 중 98, 99가 어떤 개념을 이용해야 된다? 등비급수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1-r분의 a라고 하는 등비급수의 공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r이라고 하는 것은 공비이고요. a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이죠. 초항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항을 구하고 두 번째 항을 구해서 공비를 알아낸 다음에 대입하는 방식. 지난번에 했던 방식이 바로 첫 번째 방식이었죠. 자, 오늘은 두 번째 방식을 이용하겠습니다. 뭘 이용하는 거? 닮은 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각형과 두 번째 사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넓이의 비를 구한 다음에 이 공비를 구해서 공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자,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비를 구할 건데 이 처음으로 생기는 사각형 A1, B1, C1, D1 그리고 두 번째로 생기는 사각형 A2, B2, C2, D2 요 두 사각형의 닮은 비를 구하면 공비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머리를 좀 더 써보도록 하죠. 요 첫 번째 만들어지는 정사각형과 두 번째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의 닮은 비는 곧 처음에 주어진 커다란 정사각형과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의 닮은 비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만들어지는 것과 두 번째 만들어지는 거의 닮은 비를 구하려면 A1, B1의 길이, A2, B2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비교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커다란 녀석을 이용하게 되면 이미 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A1, B1의 길이만 구해내면 그 닮은 비 구해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더 빠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겁니다. A1, B1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BC의 길이가 1이래요. 그걸 2대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요 B, B1의 길이는 3분의 2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B1C의 길이는 3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길이는 마찬가지로 A1B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우리는 A1, B1의 길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겠죠?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루트 5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첫 번째 커다란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이고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루트 5예요. 그러면 닮은 비라고 하는 것은 1대 3분의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들어지는 요 사각형과 두 번째 만들어지는 요 사각형의 닮은 비가 1대 3분의 루트 5라는 얘기예요. 그냥 처음에 주어진 조건으로 더 쉽게 닮은 비를 구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뭐도 구할 수 있다? 넓이의 비도 구할 수 있다. 닮은 비에다가 뭐를 해주면 돼?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의 제곱, 3분의 루트 5의 제곱. 이 비율이 곧 넓이의 비율이 된다 이겁니다. 계산하면 1대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즉, 이 커다란 사각형의 넓이와 첫 번째로 생기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비가 1대 9분의 5라는 거죠. 큰 사각형의 넓이에 9분의 5를 곱해주면 그 다음 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뭘 구한 거다? 공비를 구한 거다 이거예요. 요 9분의 5라고 하는 것이 공비다. R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해주면 돼요?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 A1, B1, C1, D1의 넓이네요.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루트 5. 우리가 구해버렸네. 그럼 넓이는 요걸 뭐 한 거? 제곱해버린 거가 되겠습니다. 아하. 대입해주세요. 1 마이너스. 공비 아까 9분의 5라고 했죠? 첫 번째 항 3분의 루트 5의 제곱 9분의 5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9분의 4분의 9분의 5고요. 9, 9 약분해주면 4분의 5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19번 풀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ABC가 있고요. 내접원 O1이 있습니다. 그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삼각형에 내접하는 두 번째 원을 그리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O3, O4 이런 원들을 그려 나갑니다. 그때 원들의 둘레의 총합을 구하는 게 이 19번입니다.
그림이 계속 반복되죠. 뭐? 프랙탈이다. 등비급수 문제다. 1-r분의 a에서 a와 r을 구해줘야 된다. 자, a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의 둘레의 길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먼저 구해줘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r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요 O1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점이 내접원의 중심, 즉 이 ABC의 내심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의 특징은 내심,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 무게중심 등등이 일치한다. 똑같더라. 그러면 이 O1은 ABC의 무게중심이기도 합니다. 무게중심의 특징은 뭐예요? 한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을 쭉 따라서 다른 한 변에다가 점을 내렸어요. 여기 점을 H라고 하죠. 그러면 이 CH의 길이를 무게중심 O1이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더라. 이 길이를 마침 제가 R로 잡았으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된다? 2R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CH라고 하는 것은요. 또 공교롭게도 이 ABC 정삼각형의 뭐죠? 높이입니다.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 알죠? 2분의 루트 3a. 이때 a는 한 변의 길이 2가 되네요. 2분의 루트 3a, 2분의 루트 3 곱하기 2, 얼마? 루트 3이 높이 ch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구하고 싶은 건 요 r이거든요.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전체 길이의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1입니다. 아하, r이 얼마다? 3분의 루트 3이다. 제가 알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첫 번째 원의 둘레의 길이 L1이거든요. 둘레의 길이 공식 뭐야? 2파이 R. 이때 R은 3분의 루트 3이네. 아하. 3분의 2 루트 3 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구한 거다 지금? A를 구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1분의 R-A에서 A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R 구해보도록 하죠. 계속 반복되는 그림 프랙탈, 등비급수, 공비 구하려면 닮은비 이용하는 게 쉽다. 닮은비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닮은비를 구하면 걔가 공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18번 문제에서는 닮은비에서 제곱을 해줘서 넓이의 비를 구했고 그 넓이의 비 1대 머시기에서 머시기를 R로 썼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가 없냐면 제곱의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문제에서 뭘 계속 더하라 그랬지? 길이를 더하라 그랬거든요. 길이를 더하래요. 넓이는 제곱이 필요합니다. 길이는 제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닮은비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닮은비가 뭐 5대 4가 나왔다. 그러면 그 5대 4를 1대 5분의 4로 바꾸면 이 5분의 4가 공비 R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길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길이를 계속 더하는 건지 넓이를 계속 더하는 건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닮은비 구해보죠.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를 구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조금 귀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을 떠올려 보자. 이 원들을 포함하는 다른 도형에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원을 포함하는 ABC와 O2를 포함하는 새로운 삼각형, 요 빨간 삼각형의 닮은비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2대 요 빨간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 비율 구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있는 것 같아.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선을 이렇게 쫙 그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점을 제가 뭐 M이라고 잡죠. AM이라고 하는 것은 ABC의 높이예요. 잘 보면 O1은 아까 이 ABC의 뭐라고 했지? 무게중심이라고 했죠. 무게중심의 특징이 뭐라고? 여기를 2대 1로 내분한다니까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 파란 선의 길이는 빨간 삼각형의 높이예요. AM은 큰 삼각형의 높이예요. 아, 높이의 길이의 비도 닮은비 아닌가? 전체 삼각형의 높이를 3네모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삼각형의 높이는 2네모가 됩니다. 몇 대 몇입니까?
3대 2군요. 커다란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닮은 비가 3대 2라니까 다시 말해서 커다란 원과 작은 원의 닮은 비가 3대 2라니까요. 그럼 1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3분의 2라는 비율로 작아지고 있다. 요 얘기예요. 요 3분의 2가 뭐다? R이다. 정답은요. 1-3분의 2분의 3분의 2 루트 3 파이고요. 자, 분모 계산하면 3분의 1인데 요 3과 3 약분이 돼요. 그래서 2 루트 3 파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20번 가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이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준식이부터 분석을 해보죠. 분모에 3n제곱, 4n제곱을 더하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향하고 있네요. 이 문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분자도 무한대로 향해야겠죠. 그리고 분자 있는 것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an 플러스 1 플러스 an bn으로 계산이 되고 an bn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하여 an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분자는 고쳐보면 an 플러스 1 플러스 a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an이라고 하는 요 수열의 일반항만 구해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봅니다.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정체가 k는 1부터 n까지의 ak, 시그마입니다. 자, 요 녀석은 풀어서 써보면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그마 배우기 전에 이 수열의 합 어떻게 표현했었더라? 그렇죠. SN으로 표현했었습니다. 보니까 SN에 대한 식이 주어졌네요. 그때 우리는 AN, 일반항을 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 개념이 튀어나와야 되죠.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SN-1이라는 거. 물론 n이 2 이상일 때만 해당되고 n이 1일 때는 S1으로 계산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즉 n이 엄청 클 때거든. n이 1일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AN은 SN, 2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2의 n-1제곱 마이너스 1을 뺀 거. 이거 계산해주면 해결이 되더라. 그러면 1, 1 빼지고요. 2의 n제곱과 2의 n-1제곱을 빼는 건데 n-1제곱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2의 n제곱은 2가 되고요. 뒤에 있는 녀석은 1이 돼서 계산을 해주면 2의 n-1제곱이라는 거.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2의 n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준식이 정리를 해보죠. 준식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 분의 an 플러스 1을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2의 n-1제곱 곱하기 2의 n제곱 a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의 n제곱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 뒤에 있는 것은요 2의 n제곱의 제곱은 2의 2n제곱이고 다시 말하면 2의 제곱의 n제곱이고 4의 n제곱으로 처리된다는 거. 앞에 있는 녀석 얘도 2의 n제곱이 두 번 있으니까 4의 n제곱이 될 것 같은데 요 마이너스 1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앞으로 빼겠습니다. 정리하면 2분의 1이라는 거, 그리고 2의 n제곱이 두 번 있으니까 4의 n제곱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지금 분모의 짱이 누굽니까? 4의 n제곱입니다. 3의 n제곱은 어차피 사라질 놈이에요. 그러면 4의 n제곱의 개수들만 비교해주면 되지 않을까? 2분의 1 있고 여기 앞에 1 있고 여기 앞에 1 있네요.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1 해서 2분의 3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간만에 오아시스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21번입니다. fx가 이런 식일 때 f2분의 1의 값을 구하여라. 괄호 안에 있는 녀석부터 계산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f2분의 1 먼저 구해보죠. 자, 2분의 1 집어넣는 순간 이거 어디로 향한다? 0으로 향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은 3분의 6, 그래서 2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준식이가 f2분의 1인데 이 녀석이 f2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적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2n제곱 플러스 3분의 2의 2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6이 된다는 거. n에 무한대 넣어보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모의 짱으로 위아래를 나눠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6과 3은 사라질 것이고 2의 2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사라지겠네. 그러면 결국 2의 1제곱만 남아요. 정답은 얼마? 2다. 22번입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급수의 합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급수 처음 보는 녀석이니까 하나하나 적어볼게요. 4분의 A1 플러스 4의 제곱분의 A2 플러스 4의 세제곱분의 A3 플러스 4의 4제곱분의 A4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우리 A1, A2, A3, A4가 뭔지 그 규칙성을 알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분의 2를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 n번째 자리의 수가 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를 11로 나눠줘야겠습니다. 자, 0점으로 시작해야겠네요. 자, 20에 11이 한 번 들어가니까 11 쓰고요. 자, 그러면 90이 되겠고, 자, 8, 그러면 88, 2 딱 나오자마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거 떠올려야겠다. 그럼 여기 0 하나 붙고 여기 또 1 쓸 거고, 그러면 11에서 9가 남을 거고 또 8 쓸 거고, 아하! 그러면 11분의 2라는 녀석이 0.181818 결국 18이 반복되는 무한소수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1, A3, A5 죄다 홀수 첨자들 죄다 얼마? 1, A2, A4, A6 짝수 첨자들 A들 죄다 얼마? 8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쓰면 4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분의 8 더하기 4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4제곱분의 8 더하기 이렇게 나간다는 거 보니까 분자가 똑같은 게 두 종류가 있네요. 자, 1로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4분의 1, 4의 세제곱분의 1, 4의 5제곱분의 1 8로 묶어버리세요. 8 곱하기 4의 제곱분의 1, 4의 4제곱분의 1 등비급수가 두 개가 있네요. 자, 계산해 줍시다. 자, 1-공비 4의 제곱분의 1, 16분의 1이네요. 자, 첫째 항 4분의 1이고요. 플러스 8 앞에다 곱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공비가 16분의 1입니다. 첫 번째 항이 16분의 1입니다. 계산하겠습니다. 자, 16분의 5분의 4분의 1이니까 이거 16을 이용하자고. 16분의 4예요. 그럼 16분의 15분의 16분의 4예요. 16 약분해주면 15분의 4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거 계산해주면 15분의 1입니다. 그래서 15분의 8을 더해줍시다. 15분의 12가 되겠고요. 3으로 약분해주면 5분의 4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이어서 47페이지 23번 문제 풀겠습니다. A1이 1, A2가 3,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2가 3an이다. 지금 첨자 차이를 보니까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 대해서 3을 곱해주면 세 번째 항이 나온다. 두 번째 항에 대해서 3을 곱해주면 네 번째 항이 나온다. 아하, 건너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너뛰면서 3을 곱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A1이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요. A3이 3 곱하기 1로 3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A5는요. 3 곱하기 A3이 되거든요. 그러면 3의 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A7은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면 홀수 첨자들이 지금 3의 거듭제곱꼴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홀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2n-1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n에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3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2n-1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a2n-1이 3의 몇 제곱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는 a1이 1이어야 돼. 그럼 3의 0제곱이어야 되겠죠?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한번 찍어볼까? n-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1 집어넣으면 a1이 3의 0제곱 1 나오네. 일단은 첫 번째 항에 집중해서 이렇게 식을 대강 한번 적어봤어요. 운이 좋으면 이게 맞을 수도 있겠죠. 자, a3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a3이 나와요.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a3은 3 나와야 돼. 자, 2 집어넣어 봅시다. 3에 2 빼기 1. 아, 3의 1제곱 3 나오네. 혹시 모르니까 a5도 한번 비교해 볼까? 그러면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a5가 되고 3 집어넣으면 3의 제곱 맞네.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구나. 자, 마찬가지로 a2가 지금 3이고요. a4는요. 거기에 3 곱해서 3의 제곱, a6은 3의 세제곱 이렇게 나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짝수 번째 an은 3의 n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왜? 2일 때 여기 1이었고 4일 때 2였고 6일 때 3이었고 2n의 딱 절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준식이 구하여라 문제입니다. 그러면 준식이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분의 1인데 a2n 우리 3의 n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죠? 3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ak인데 요 녀석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땡땡땡 a2n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2n까지 더하고 여기 앞에는 2n보다 한 개 적은 첨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홀수 첨자와 짝수 첨자에 대한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나눠서 쓰자고. 홀수 첨자일 때랑 짝수 첨자일 때로 나눠서 쓰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분의 1. 자, 앞에 있는 거 1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3의 n-1제곱. 자, 짝수 첨자들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n제곱까지.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셔야겠습니다. 자, 공비가 3이네. 3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1이니까 패스. 3의, 자, 항의 개수 써야 된다 그랬죠? 자, 1개, 3의 제곱 2개, n-1제곱, n-1개, 그리고 앞에 한 세준 1까지 해서 총 n개, 마이너스 1.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더 쉽습니다. 3-1분의 3 곱하기 총 n개 3의 n제곱 빼기 1.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3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짱의 개수들끼리 비교해주면 되겠다. 3의 n제곱 앞에 2, 3의 n제곱 앞에 1, 2분의 1. 이 녀석들도 비교해주면 2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가 됩니다. 24번 풀겠습니다. 자, 점 P가 1.5에서 출발해서 P1, P2, P3, P4, P5 이런 식으로 꼬여서 들어가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이때 꼬여 들어가는 길이가 처음에는 3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배 해서 2, 그 다음에 3분의 2배에서 3분의 4 이런 식으로 점점 점 Pn이 한 점 Q에 한없이 다가갈 때 Q의 Y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좌표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겠다. Y좌표만 따져주면 되겠다. 자, Y좌표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P1으로 가면 한 요 정도에서 멈춰요. 그리고 P2로 가면 요 정도에서 멈추고 P3로 가면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P4로 가면 또 올라가고 P5 때 또 올라가고 P6 때 좀 내려가겠죠? P7 올라가고 P8 올라가고 P9 때 내려가고 두 번 올라가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올라가고 한 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더하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더하고 빼고 어떤 규칙성이 있을 것이고 요걸 계산해주면 24번의 정답을 얻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규칙성 파악을 위해서 일일이 한번 Y좌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0이었습니다. 자, P1의 Y좌표만큼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1의 Y좌표 요 길이를 구해줘야겠네요. 요거를 Y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직각으로 제가 내렸거든요. 직각 삼각형이고 여기 30도, 여기 90도, 여기 60도겠네. 그리고 이 길이가 지금 3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떠올라야죠. 2대 1대 루트 3. 그러면 우리 Y1이라고 하는 요 값 구해낼 수 있겠죠? 3에 대해서 2분의 1배니까 2분의 3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분의 3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이 P1 요 Y좌표에서 P2만큼 요만큼 올라가야 돼요. 여기 이 점의 Y좌표를 지금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또 선을 그어요.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해서 더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길이가 3으로 똑같으면 참 좋았을 텐데 3에 대해서 3분의 2배를 해준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2대 1대 루트 3에서 그 값에 빗변의 길이에 2분의 1배를 해줘야지 요 빨간 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규칙성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쓰겠습니다. 저 Y1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2분의 3을 바로 쓰지 않고 3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3 곱하기 2분의 1만큼 올라갑니다. 다음 두 번째는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만큼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P2, P3만큼 떨어져야 해요. 자, 그런데 아까
이 P1, P2의 길이가 3 곱하기 3분의 2였잖아요. 그것에 또 3분의 2배 한 것이 P2, P3란 말이에요. 그럼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해야 P2, P3의 길이가 나오죠. 그만큼 빼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니까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지금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한 사이클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자, 이번엔 올라가고 떨어지고 한 번만 더 적으면 규칙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P3, P4의 길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에다가 한 번 더 곱해준 거니까 세제곱 하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요 Y좌표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가 궁금한 거지.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요 높이의 길이를 구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방금 쓴 3 곱하기 3분의 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 빗변의 길이거든요. 그럼 빗변의 길이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높이가 나오겠어? 2분의 1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 올라가는 정도 더 할 겁니다. 3 곱하기 3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자, 다음 요 이동한 길이에다가 2분의 1 곱해준 것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저 빗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3 곱하기 3분의 2의 세제곱에 또 3분의 2배 해준 거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길이의 반만큼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또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리고 나서 요 굵게 색칠한 요 변의 길이의 3분의 2배 한 만큼 떨어질 겁니다. 3 곱하기 3분의 2의 4제곱에 3분의 1을 또 곱한 요만큼 떨어질 거예요. 지금 제가 두 사이클을 적었습니다. 자, 이 짓을 또 반복하겠죠? 더하기 하고 또 빼기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할 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맨 앞에 있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상황,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상황들 3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3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 뭐겠습니까? 3 곱하기 3분의 2의 6제곱 곱하기 2분의 1 되겠죠? 즉 여기 왼쪽에 있는 녀석은요 3 곱하기 2분의 1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얘로 묶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1 플러스 3분의 2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2의 6제곱 플러스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2의 세제곱 27분의 8인 그런 등비급수를 포함하는 녀석이라고요. 자, 두 번째 있는 것도 정리해서 쓸게요. 자,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 공통으로 또 있어요. 그래서 묶어줍니다. 그러면 1 플러스 3분의 2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2의 6제곱 플러스 이런 등비급수를 포함하는 녀석이 됩니다. 마지막 파란색 정리하겠습니다. 이젠 빼죠. 자, 3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만큼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1 플러스 3분의 2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2의 6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등비급수 공식 이용합니다. 1 마이너스 27분의 8분의 첫째 항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에서 1 마이너스 27분의 8분의 1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3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27분의 8분의 1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27분의 19분의 1 다시 말해서 19분의 27은 다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19분의 27로 묶어주면 맨 앞에 있는 녀석은 2분의 3이고요. 더하기 자 이거 계산하면 1입니다. 그리고 빼기 계산하면요 3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거 계산을 해주면요 6분의 9 플러스 6 마이너스 8 해서 6분의 7이 되고요. 19분의 27 곱하기 6분의 7 해서 약분 해줄 거 해주고 9 38분의 63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로써 1단원 수수로 마무리하기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정리해서 추후에 과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